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보수 이야기했고 오늘은 진보 이야기 하는데요. 진보는 원래 키워드가 뭡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변합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보수는 더 컨저버티브. 예. 그러니까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진보의 경우는 이제 더 프로그레시브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예, 그런 의미죠. 예, 따라서 보수가 안정을 중시한다면 진보는 이제 변화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진보하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예. 이제 현 문재인 정부를 보통 떠올리곤 하는데요. 예. 이 정부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정부에서 예. 진보 성향의 정부로 계속 변화가 모색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도 이제 서구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한국의 진보,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자분들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서구의 진보랑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의 진보의 경우는 계몽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있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예.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요. 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케인주의가 진보를 대변해 왔습니다. 영국 노동당, 독일 3인당, 프랑스 사회당, 예. 그리고 좀 우리가 리버럴하다고 그러죠. 예.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미국의 민주당이 어떤 대표적인 진보 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진보는 1960, 70년대 그러니까 예. 박정희 시대였죠. 특히 70년대 유신 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예. 이들의 핵심 논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는 첫 번째로 이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사적 과제라고 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구와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의 그렇죠. 뭐 같은 점이기도 하고 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수 진보에 가깝습니다. 순수 진보.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경우는 예. 일종의 이제 중도 진보죠. 하이브리드 진보. 예.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도에 우리 최근에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주노동당에 99년도에 창당됐거든요. 예. 이 그 기원을 두고 있죠. 근데 정의당 노선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서구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순수 진보,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정통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그 기원이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열린 민주화 시대 때 예. 바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정당이죠. 예. 평화민주당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맞아요. 평민당. 예. 평민당이 그 역사적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도 진보에 가깝습니다. 경제 정책은 좀 서구적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보수죠. 이제 보수 내지는 중도에 가깝고 예. 반면에 그러나 이제 사회 정책은 진보적 성향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뭐 있나요? 복지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복지 노동 정책? 예, 뭐 그런 예.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뭐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우리 뭐 서강대 손호철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분인데 그러네요. 저 같은 예. 경우는 중도 진보 정당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예. 계속 중도에서 진보 쪽으로 이동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근데 예. 이렇게 약간 더 진보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진보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용과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정책의 어떤 역사적 기점을 이룬 것이 2010년도 무상급식 논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복지가 당연히 국민들이 이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이제 현재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뭐랄까요. 그 전에 총선 때 보면 굉장히 득세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좀 지지세가
지지부진한데. 예,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문재인 정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기대했던 만큼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일으켜 왔는데요. 어제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6.5%, 87%에 예. 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62.2%를 기록했는데 이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혹시 무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거 하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 비전은 정의로운 공정한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등 그동안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스스로 내세운 비전을 스스로 좀 부정한 듯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지율 하락세. 예, 공정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현재 불러일으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뚜렷하게 어떤 정치 세력으로 각인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4050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원래 이제 장노년층 쪽은 보수 쪽을 많이 지지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 이제 청년 세대는 일종의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070 세대가 보수라면 우리나라의 예. 대체적 흐름이요. 예. 4050 세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화 세력 내지 민주화 세대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동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질적 경험을. 예,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죠. 함께 해왔다. 예, 예. 근데 반면에 이제 2030 세대들은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사실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놓여져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크게 보자면 저는 최근 2030 세대는 뭐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기보단 예. 좀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그 2030 세대 내에 어떤 젠더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이 간의 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네. 주목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아, 정치적 성향의 차이, 남녀 네, 예. 사이에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있고 이낙연, 정세균 총리 그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만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낙연, 전세균 총리하고는 약간 좀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보라는 이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포퓰리스트 또는 어떤 진보의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철학은 단서를 붙이자면요. 예. 21세기적 포퓰리즘과 닮아 있습니다. 21세기적 포퓰리즘. 예, 그러니까 예. 20세기적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였는데요. 예. 21세기적 포퓰리즘은 엘리트 대 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균열을 부각시킵니다. 아. 예. 그러니까 21세기 기준에서 보면 예. 이 이재명 지사는 스페인 포데모스와 같은 진보적 포퓰리즘과 유사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문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적 진보적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비판하는 것 하나하고요. 예. 서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이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엘리트,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 혹은 인민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소요되는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겠죠. 예. 뭐 이제 이 점에서 저는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복지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증세를 불가피하죠. 그래서 이제 증세에 대한 네. 국민적 합의가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증세도 또 우리가 복지할 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하지만 증세도 어떻게 보세요? 다
걷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만 걷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돈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부자 증세와 예. 보편적 증세를 적절히 결합시켜야 된다.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야죠. 예. 예, 그러나 또 국민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또 증세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는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진보는 그러면 진보의 철학과 비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사유의 철학보다는 우리나라 현재 진보에게 필요한 것은 예. 행동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행동의 철학. 예,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책임윤리다. 책임윤리. 정치는 예. 다른 것하고 달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 어떤 그런 전진하는 그런 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이런 진보의 이념과 이상에 대해 반대하는 전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진보적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가라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을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다른 말이 저는 실력이자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력을 갖춘 유능한 진보. 이런 행동의 철학이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진보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철학이지 않을까. 이 현재적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천해라. 예, 유능하게 실천해라. 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청취자 김영성님, 요즘은 진보가 보수 같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 같기도 하고요. 최혜자님, 보수 진보 편가르지 말고 사안에 따라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대선 남았는데 보수 대 진보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데 이분 생각처럼 이제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공정이 담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대선의 어떤 담론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이야기 드려보자면 예.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문제 해결의 그런 실용성 이런 것들이 실용적 접근.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 진보를 좀 넘어서서 예.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좀 발도 좀 할 수 있는 최근에 우리 선도 국가에 대한 그런 토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전이 좀 제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